네, 아울러서 후보와 면접자 간에 면접하신 분들 간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감은 박수 대신 버튼으로 표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인재를 두루 기용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관하여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충분하지는 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총리 재임 시절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말씀하셨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재임 시절에 당과 기재부 엇박자가 상당히 많이 노출됐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총리로서 이런 엇박자가 노출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당은 선거나 이제 국민 여론을 중시하고 기재부는 국가의 곳간, 그러니까 재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이 있을 때 적절하게 그걸 잘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역할입니다. 저는 총리 재직하면서 그런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 비교적 성과를 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총리로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북미 관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우리는 주도성이 없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워킹 그룹이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걸림돌로만 그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고요. 그래서 지도자로서 이렇게 대북 문제를 풀어갈 때 미국과 엇갈린다.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예, 마음속으로야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미국과 우리는 동맹관계에 있고 또 한반도 문제가 우리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 잘 소통하고 미국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 그것은 아마 대통령이나 책임 있는 분들의 역량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현재 미중 간의 갈등이 심각하고 패권 경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외교적인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통상 외교 차원에서도 외교적인 역량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교에 대한 경험과 식견과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리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적격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의정 활동을 오래 하면서 외교 활동을 많이 했고요. 물론 국회의장으로서 정상 외교를 많이 했습니다. 또 총리로서도 일부 했고요. 저는 외국의 정상들을 만나서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또 제가 외국인을 상대로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정치를 하기 이전에 종합무역상사에 18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 중에 9년을 미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의 그런 경험도 외교 활동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도움이 많이 됐지만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부동산 가격 상승률에 비해서 공시가격 인상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일각에서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한 통계 자료 등 공개할 수 있는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총리를 지내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가 하는 것과 국민은행이나 민간에서 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정부는, 특히 문재인 정부는 투명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불필요한 정보 혹은 말하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많지는 않지만 그것도 국익 차원에서 그러는 것이지 정권 차원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생각인데 지금까지 거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 아마 방역과 관련해서도 투명성, 이게 우리 K방역의
핵심 가치였다고 하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모든 정보, 부동산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투명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항상 해왔다고 말씀드립니다. 대기업 근로자 급여를 3년간 동결하자라고 제안하겠다. 대통령이 되시면 그 여력으로 이제 하청 중소기업 단가를 올려주자라는 제안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취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납득하시겠습니다만은 대통령으로서 노동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그런 것을 강제한다든지 요구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그것을 꼭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금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대중소기업 간에도 그렇고 계열기업 간에도 그렇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에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도 OECD 국가 중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일 것입니다. 이대로는 국민 통합을 할 수도 없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강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될 과제다. 예,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 예.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에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공공기관 대졸 초임 삭감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명박 정부의 의도는 이게 민간 부분까지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냈었습니다. 당시에 야당 대표로 계셨습니다. 어떤 입장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공공기관이 만약에 민간 기업에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민간 기업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무언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민간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어떤 일을 선도적으로 함으로 해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걸 왜 마다하겠습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추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집권당으로서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지금 상승한 집값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권 초기로 떨어뜨리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향 안정화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프트 랜딩이죠. 현재 주택 가격은 너무 높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원리로 봐서도 그렇고 원가를 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감당 가능한 그 수준으로 보아서도 현재 주택 가격은 너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끌해서 집을 소유하게 된 젊은 세대들은 그 실망감을 어떻게 집값이 내려갈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유감스럽습니다만은 국민 모두는 성인이 되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주택을 구입하고 또 판매하고 하는 결정을 한 경제 주체, 개인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주택 가격이 적정 가격으로 상승하게 한다든지 안정되게 소프트 랜딩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정책 노력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실패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당,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이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정책 집행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냉엄하게 인식하고 처신하고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도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역임하셨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저는 집권 초기에 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주택 정책이죠,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공급을 강화하는 쪽으로, 다시 말해서 수요 억제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공급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내각에도 했고 그 대통령께서 정도 해서 저희가 정책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에서 총리를 그만두고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서 총리를 그만두기 전에 백신과 방역 문제를 철저히 준비했다고 답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코로나 국면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출마보다 총리로서 코로나 대응에 더 집중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은 아니었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못 들은 점 참 아쉽습니다. 네, 다시 한번 10분간 면접을 치러주신 정세균 후보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